자, 이쪽 안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람이 너무나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너무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음악 준비해 주세요. 간단하게.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그리고 최영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모든 잘못을 저질러 왔는데 우리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낱낱이 잘못된 것을 규탄하며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다같이 오른쪽으로 우양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 1절만 하겠습니다. 가잖아. 운동 가는데 동해물과 백두산 바로 조양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람이 세찬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운영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직 특정한 소수에게만 인권이 있는 것처럼 기만을 하고 있고 다수 국민의 인권을 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유백에다가 무지개 깃발을 걸고 아이다호텔이라고 성소수자 날을 기념하는 날에 인권위원장이 성명서를 내고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대한 권한이동에 따른 것을 인권침해라고 둔갑을 시켜버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오직 동성애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해라! 해체하라! 해체해라! 해체하라! 더 나아가서 가짜난민들과 여러가지 대한민국의 위해를 주는 것까지도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악행들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건물의 5층에 15층에다가 무지개 깃발을 걸고 지금 또 나가서
기호 동성애 음란 기호 축제에도 2017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 다수 국민을 역전해내는 것이고 다수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대한민국의 동성애 천국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결의를 갖고 많은 지역에서 애국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발언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연맹 성교육 강사시면서 세 아이의 엄마이십니다. 안양효 강사님께서 강력하게 규탄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 처음 나왔습니다. 여기 현수막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동성애라는 말은 행위를 말하는 말입니다.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라는 말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 발언이 아니라 동성끼리의 성행위가 의료보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알려서 동성애자들의 그런 에이즈 문제라든가 성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줄일 수 있고 또 호기심에 동성간 성행위에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성의 소중함을 전해주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 성교육 강사이며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최연애 위원장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바텀 알바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10대 가출 청소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동성애자를 상대로 성매매하는 알바를 말합니다. 속칭 학문 성교 알바라고 하는데요. 배설기관을 통해 성관계를 하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하는 성관계입니다. 1시간 3만원에 남학생들은 자신의 학문을 동성애자에게 파는 것인데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10대 청소년은 HIV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동성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 에이즈는 1985년 이후 20배나 폭증한 상태여서 폭증한 상태이고 20, 30대 젊은 남성 청년들의 에이즈도 함께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보건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성교육을 할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협약으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동성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연관성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로 특정 질병과 연관지어 방송하지 못하도록 권고했고 협약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현 정부는 현 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며 학교에서도 동성애 가르치는데 문제는 옹호 교육만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동성 결혼이 통과된 서구에서조차도 동성끼리의 성행위에 대한 심각한 의료보건적 사실은 각국의 보건당국에서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마저도 잘못된 인권 논리에 의해 숨겨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호모섹슈얼리티는 동성끼리의 성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즉, 행위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반대라는 문구는 동성애자 존재 자체에 대한 심각한 혐오라는 인식이 강하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슈가 되는 동성애에 대한 의료보건적 문제를 교육하기가 매우 까다롭게 되었고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음식점에 가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술,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안내 문구를 보게 됩니다.
비흡연자의 건강권 침해로 인해 흡연자는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질, 매도, 클라미디아 등의 각종 상병과 A, B, C형 간염뿐만 아니라 현재 불치병인 에이즈의 확산 경로가 되는 남성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경고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인 인권은 참정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입니다. 동성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언을 하는 저도 동성애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러하십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들을 헌법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처럼 얘기하며 동성애 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 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집단화시켜버립니다. 심각한 의료보건적 폐해는 사실일 뿐이고 너무 심각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주고 호기심에 장난으로라도 동성과 성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싶은 저 같은 강사이자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6년) (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심각하게 다뤄진 내용인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바텀 알바로 청소년 에이즈가 20배 폭증한 상황을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성소수 인권단체에선 계속해서 분명한 이 사실에 물타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즈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다. 이성애자들의 물란한 성관계를 통해서 더 많이 확산되는 거다. 물란한 성관계 하면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아닙니다. 에이즈는 일반적으로 잘 감염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혈액, 체액, 모유, 정액이 직접적으로 체내에 들어와야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는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소량의 바이러스는 이겨낼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체액을 통해 감염될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양의 강력한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와야 감염되는 것이 HIV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유독 남성 동성애자에게 HIV 감염이 많은 이유는 배설기관, 즉 항문을 통해 성기 삽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배설기관은 얇은 점막으로 둘러싸인 기관입니다. 오직 배출에 최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은 평소에 닫혀 있습니다. 이곳으로 남근이 삽입되면 항문 조직은 파열됩니다. 찢어진 항문 조직으로 다량의 정액이 섞이게 되는데 이러한 성행태는 정말 위험한 성행태로 남성 동성애자가 주로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을 잘못된 인권 논리로 옹호만 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 대한 심각한 건강권 침해이며 알 권리 침해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는 저는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인권 논리가 민주사회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인권 부장을 맡고 있는 미술교사가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을 상대로 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톰스카라는 해외 유튜버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섹스할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섹스할 수도 있고 또는 남자 여자 둘 다와 섹스할 수도 있는 거라며 잘 모르겠으면 어떤 쪽에 더 끌리는지 손을 잡아보고 느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성교육입니까? 네. 이 동영상의 중간중간에는 성행위 장면이 나오고 화면 상단에는 동물과 성행위하는 수간 픽토그램도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교장 선생님의 사과가 있은 후에야 일단락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잘못된 인권운동이 불러온 폐해 아닌가요? 동성애자에 대한 폭언, 폭행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찬성해야지만 혐오, 차별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인가요? 동성애 행위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잘못된 인권 논리가 더해져서 건강한 가치를 훼손하고 법과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정말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녀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서로 깊이 발전해 결혼을 하고 그 안에서 성을 기쁨 속에서 누리는 가족 중심 제도를 지지합니다. 오직 동성애 5호 조장에만 집중하는 것은 인권의 가치가 아닙니다. 동성간 성행위는 불도덕이면 해서는 안 되는 위험 성행위일 뿐이며 미디어를 통해 성이 상업화되면서 원나잇과 쾌락주의의 성문화가 확산되니까 동성애도 인권이라고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심각한 보건적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인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어쨌든 면담 시간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유정환 씨가 발언을 조금씩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발언해 주실 분입니다. 선한이의 봉사단의 김은진 대표님께서 규탄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국가인권회를 규탄하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심각한 국가 해체 위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진짜 인권이고 가짜 인권인지 뒤섞여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국민들의 돼지를 막고 이끌어가는데 국가인권회가 앞장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은 잘못된 인권, 소수 인권을 앞세우고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단체로 전락되었습니다. 더욱이 국가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원장은 동성애 깃발을 국가위원회 건물에 올리고 그들의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확산을 위해서 자기의 의지의 표명인지 국가위원회 단체의 표명인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오늘날 중요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우리 선생님들을 압박시키고 선생님들의 자유 교권을 침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그러나 정교조 선생님도 그러겠습니까? 인권 주장하다가 사랑하는 우리 젊은 학생들은 성 정체성이 부족한데도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점점 성문란과 이런 동성애에 열려져 있어서 그의 삶들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성적 취향과 성별 정체성 등의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해서 비판 없이 동성애를 일종의 권리로 받아들이고 또 인권법의 성적 취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시키는 대한민국의 법적 도덕적 가치 판단에 아주 나쁜 근본적인 아주 나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천에는 이미 학생인권 노동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숭실대와 한동대 압력을 넣어서 교육의 자율성을 위배하고 교육이면 교육, 사회면 사회, 동성애면 동성애, 국방이면 국방, 언론 보도주특을 만들어서 실력을 행사하고 압력을 가하고 급여와 교육 현장에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진정한 인권의 기본도 모르고 정말 평등의 기본도 모르는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결국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기독교 고유를 반대하면서 성적 지향 차별하지 말라면 난해한 용어 전술, 사탄 마귀가 쓰는 난해한 용어 전술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쓰는 그런 용어 전술을 가지고 이 땅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점점점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의 옆구리로 만들어진 국가인권회가 15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막강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은 정말 위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일으로써 인권위법이 많은 폐해가 나타나고 거기에 또한 차별금지
사유중 은고슬쩍 끼어든 성적 지향으로 인하여 인권 보도 주축이 재정비어서 정말로 아버지,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에이지가 확산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기야는 태아의 생명을 무시한 채 낙태법 폐지까지 통과되어 내년에 실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인권위원회가 어찌 처음에 시작될 때는 좋은 건지 알았습니다. 저는 무지에서 신문고처럼 억울한 사람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단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소수인권을 주장하고 이런 악법을 실행하는 데 압력을 행사하는 인권위는 마땅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가 국가 해체가 비슷한 그런 괴뢰 미사일이 폭발되는 이런 상태에서 정말로 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이런 국가인권회가 자행하는 이런 인권회는 반드시 최영의 인권위원장의 양심선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로 인권위회가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인권 대리 구조에서 늘 약자의 편에 있다 하면서 펼쳐지는 왜곡된 성평등 정책과 차별금지법은 철사 반대합니다. 그들은 애매모호하게 동성결혼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제3의 성도 인정하겠다는 이런 막말을 함으로 해서 성정체성을 불분명하게 하고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성문란과 권리를 소수인권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한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인권위원회는 해체돼야 됩니다. 인권보도 준칙을 아십니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2003년 설립된 국가인권회가 편협한 인권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사회 모든 분야의 보도자유를 만들어 잘못된 인권을 인권 독재의 칼로 휘두르고 애매모호한 용어 전술을 사용하면서 악마의 발톱으로 감추고 있는 인권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구호를 외쳐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석정지향 차별금지법을 삭제하라! 동성애호가 뿌리게 되고 동성애 확산의 근거가 되는 국가위원회는 해체하라!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형사처벌하는 차별금지법과 양성평등을 부정하고 다양한 성을 주장하는 성평등 정책을 결사 반대한다! 맹목적 동성애 옹호하는 국가위원회는 해체하라!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무지개 깃발을 올리고 있는 최영의 국가위원장은 사퇴하라! 2019년 5월 20일 헌법사랑 국민연합 김은진 목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람이 세지만 우리가 그래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너무나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강력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명사랑 국민연합 공동대표며 또 세아의 엄마입니다. 지금 여기 세아의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애국자십니다. 우리 국가부도 저출산 위기에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오직 동성애를 옹호하고 저출산을 이용해서 난민을 더 받아들여야 된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는데 말이 됩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하라! 네, 박현민 공동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사랑 국민연합에서 나오는 박현민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최영희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우리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원회 앞을 지나다니시는 시민들 대부분이
아이다운데이가 무슨 날인지도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이다운데이가 무슨 날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7일은 인터내셔널 데이 어게인스트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 앤 바이포비아, 즉 아이다호 데이라고 불리며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등 각종 성소수자의 차별을 반대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WHO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시킨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알지도 못하는 성소수자의 날, 저 역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알게 된 이 날이 대체 국민 대다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일까요? 얼핏 보면 저희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일이 사실 우리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무서운 일의 진행 상황 중 한 사건이라면 이 일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무서운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 중 하나라면 여기 지나다니시는 분들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 36조에 명시된 남성, 여성은 헌법에 의거하여 양성의 평등함을 보호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양성, 즉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가치와 권리는 생명의 보장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급진적인 성혁명의 소용돌이에 들어가 있고 글로벌 세계에서 저희 나라 역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소수였던 게이,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양성애자들의 성적 지향을 존중해야 된다며 국민들 위해 성소수자들을 높이려고 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퀴어 퍼레이드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서 개최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의 막대한 세금과 공권력을 집중시킵니다. 이렇게 하여서 사람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것이 이 사람들의 최종 목표입니까? 아직 정확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럴싸하게 포장된 동성애를 가르쳐서 인류 역사상 다수가 택해왔던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뒤집고 다수의 자리에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적 지향이 차지하게 하고 싶은 건 아닌가요? 그것이 혁명적 발전이며 세련된 사상이며 인류애라고 착각하며 살고 계신 것입니까? 동성애는 인류가 시작되고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성애와 함께 존재해왔습니다. 인류의 역사 중 동성애가 항상 소수였던 것은 남녀 사이의 사랑이 인간들의 보편적이며 자연스러운 감정이었고 그로 인하여 자녀 생산과 가족, 나아가 국가, 인류가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인간들은 언제나 이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남녀 간의 사랑을 택해왔던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낙태법이 폐지된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에 위배되는 주관적인 생각은 절대 도덕적 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도덕과 기준은 그 허울을 걷어내면 시대에 따라 변하는 주관적 견해일 뿐입니다. 동성애로 인하여 에이즈와 A형 간염과 여러 가지 성적 질병이 야기되고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음에도 그것을 단지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성적 지향도 이성애와 똑같이 어려서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고 법적으로 유난스럽게 보호받아야 된다는 이런 주관적인 생각들은 도덕적 틀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와 나아가 인류의 존재를 위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께서는 지극히 자유롭고 평등하게 보편적 인권을 위해 일해야 할 국기관에서 자신의 사고로운 감정과 정서를 이용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께서는 동성애가 주 전파 요인인 에이즈 치료비, 간병비, 입원비 등이 100% 국가 부담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만족할 만한 의료 서비스를 전체 에이즈 환자의 반도 못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그 얘긴 곧 미국 에이즈 환자의 반은 그냥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및 여러분들의 수고로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가는 나라의 경제가 붕괴되거나 에이즈 치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 나라 발전 계획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100년 이상 아니면 그 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아주 잘 짜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하며 만들어진 헌법은 국민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바탕으로 아주 잘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저희는 아주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뒤흔들려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 그중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한 판결을 환영하는 편파적이며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견해로 일하시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시고 급히 그곳에서 내려오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훗날의 후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실지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정책에서 손을 떼시고 내려오시는 것이 이 나라의 다음 세대와 무궁한 발전을 위함임을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옳지 않은 일을 끝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내려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나라의 존립을 위해 이 자리에 서서 외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는 순서는 마지막입니다. 생명사랑 국민연합의 공동대표이신 그리고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의 공동대표로 열심히 싸워주셨던 송혜정 대표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굵게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성실한 납세자입니다. 한 번도 체납이나 미납해본 세금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의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까? 동성애는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동성애자들 지금 그 밑에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동성애자들 99%, 100%가 거의 에이즈가 동성애에서 발생합니다. 에이즈만 걸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전에 국가에서 그 병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1인당 3천에서 4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고 1년에 1,000억 이상의 돈이 우리의 세금으로, 여러분 오늘 열심히 일하셨죠? 당신이 열심히 일한 그 세금으로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들의 병원비를 다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동성애 일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나의 세금의 일입니다.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만 걸리면은 1인실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병 걸리면 1인실 병실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동성애 차별법을 만들어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동성애가 잘못된 인권이다, 지금 제대로 알아있다 말을 하고 있지만 이제 동성애 차별법을 만들어주면 이런 말을 하면요, 저 바로 쇠고랑 차고 바로 감옥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동성애 차별법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들 세금으로, 이거는 동성애 차별법은 동성애자들의 특수한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바로 우리 일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 걸리면은 그 사람들 병원비 대주고 약값 대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세금 다 낭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금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것도 10대 청소년들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엉터리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이 최영애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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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국민의 인권이 진짜 인권이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수자니 약자니 이상한 거짓말을 붙여가면서 이들을 인권이라고 하면서 건강하고 성실하게 사는 이 성실한 납세자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동성애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 걸리면 그 사람들 치료비 100% 거의 1년에 3, 4천만 원 드는 거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지금 내고 다 지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인실 병실에 누워서 그 사람들 약값 평생 대주고 있습니다. 1년에 1,000억 이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셨죠? 열심히 일한 거 여러분들 좀 떼가지고 에이즈 걸린 환자들, 동성애 하다가 우리나라도 에이즈는 100% 동성애에서 나타납니다. 그 환자들 병원비 대주기 바쁩니다.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야!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내 일입니다.
납세자일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동성애가 뭔지도 아시고요. 6월 1일날 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국민 집회 있으니 여러분들 그런 데 나와서 여러분들 목소리 내십시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 지금까지 저질러온 악행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거론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방금 송혜정 대표님께서 병원비와 치료비와 간병비와 교통비까지 몽땅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서 의료본 재정이 파탄나는 상황을 국민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국하는 마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특별히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길었습니다. 자유행동 회원이시면서 또 새 아이의 엄마이십니다. 새 아이 마인 나혜정 회원님이 우리 성명서 큰 목소리로 성명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자유행동 성명서. 무지개 깃발 게시와 아이다운 데이 성명 등 동성애 전파에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최영희 위원장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1년 11월 25일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국가기관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독립적 국가기관임에도 오직 특정한 소수자들만을 위해 방패말기 역할만 해온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한다면서 사회적 소수에 포함되는지 논란거리인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나 불법 난민, 여성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건 문제다. 수적으로나 다수와 대비되는 소수를 말한다면 여성은 소수가 아닌 다수이기에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성소수자와 불법 난민까지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면 또 다른 소수자인 연쇄살인범이나 아동 성추행범, 포르노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들도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빈곤층 등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과 달리 사회의 윤리 규범과 성도덕 관념에 어긋나는 이들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건 넌센스며 정상적인 인권 개념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는 흡연권보다 혐오권을 우선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위헌 확인 소송에서 현재 전원재판부는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인 혐오권을 즉 흡연구역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이는 흡연권과 혐오권 모두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권에 따른 것이지만 혐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의 기에서도 인정되므로 혐오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봤다. 다시 말해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오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던 것이다. 재판부는 또 흡연은 비흡연자들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익을 넘어서는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기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 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인권위는 동성애와 제3군 감염병인 에이즈의 연관성에 대해 인권 보도 준칙을 통해 보도하지 못하도록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이는 혐오권을 인정한 현 재판 결과 달리 국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주는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를 박탈하는 반헌법적 행태인 것이다. 어떻게 말라리아 결핵, 매도,
코레이치페트, 약국병 등 제22종의 제3군 감염병에 포함된 에이즈와 직접 관련된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고 하여 무조건 비유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인권위가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단적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급기야 작년에 이어 또다시 지난 주말 무지개 깃발을 건물 상단에 내걸고 말았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이다. 왜 인권위는 멋대로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첨예한 논쟁거리를 불러오는 동성애 이슈에 대해 일방적으로 동성애자, LGBT들 입장만 대변해오고 있는가? 그러기에 인권위는 동성애 인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은가? 건물 상단에 무지개 깃발을 게시한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국민 의견을 묵살한 오만스러운 행동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국민의 의사를 거역하고 도발 일삼는 인권위가 정녕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자격이 되는지 심히 의심되는 사건이며 해체 명분을 주기에 충분한 의도도 해프닝인 것이다. 인권위는 다수국민이 반대하는 동성애 음란 키워 축제에도 지난 2017년부터 부스까지 운영하며 참여해왔다. 이는 동성애 반대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폭거이기에 즉각 중단해야 하며 건물 상단에 게시한 무지개 깃발도 마땅히 철거해야 한다. 만일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한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이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에게 있음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이다. 아이다호 때에는 또 뭔 말인가? 최영애 위원장은 무슨 이유로 아이다호 때에 성명서까지 발표했는가?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 실정과 동떨어진 혐오파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질병 부분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걸 기념하여 매년 5월 17일을 아이다호 데이 즉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로 정해 기념한다고 왜 덩달아 부안해동하는가? 인권위는 왜 북한 주민 인권과 강제 납치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유리는 침묵하면서 친동성애, 친LGBT 행보만 일삼고 있단 말인가? 모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위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부인만 맞추는 인권위가 어떻게 국가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부터 국가기관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라며 사설 동성애 기관으로 불러 마땅하리라 본다. 인권위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인권위인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가 인권이라는 용어를 독점하면서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 정책을 남발해오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이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대한 괴물이 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혐오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지난 2월 20일 평안된 인사 25명으로 구성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까지 출범시켰는데 이는 동성애와 불법 난민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혐오 세력과 적대 세력으로 몰아세우기 위한 악한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 독재 획책하는 인권위가 무사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급팽창하기 전 국민들이 인권위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무제한적 권한 확대와 월권을 막아주길 간곡히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는 음란키어 축제 참여 중단하고 무지개 깃발 당장 철거하라. 하나, 흡연권보다 혐한권이 우선한다. 국가인권위는 정당한 동성애 반대자들을 혐오 세력으로 매도하는 만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아이다호 데이가 웬 말이냐? 최영애 위원장은 대한민국 실정과 동떨어진 혐오파리 즉각 중단하라. 하나, 청소년 에이즈를 급증시킨 주범 부적격자 최영애 인권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평안대 인사 25명으로 구성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폐지하고 인권독재 음모 즉각 중단하라. 하나,
동성애 인권이다. 더 이상 국민 세금 흉내지 말고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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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2019년 5월 20일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람도 세찬 날씨에 이렇게 기자회견에 바쁜 시간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발언자님과 우리 참여해 주신 모든 대한민국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외침이 아주 작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나가는 우리 국민들이 다 듣고 계시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하나 TV를 통해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역사의 증거로 남게 되고 국가인권위원회 해체에 큰 디딤돌이 될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그리고 최영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대표자님들 모아서 직접 올라가서 면담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했고요. 오늘 발언자 분들은 다 같이 모두 저한테 원고를 보내주시면 다 이렇게 자유행동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